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쌤이랑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 말부터가 겁나 있어 보여. 이건 국어도 아닌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 뒤쪽으로 가면 조금 어려운 수열,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수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익히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완전히 익히고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 수학도 일단 이해를 해. 이해를 하면,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수학 1은 또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단원별로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식을 좀 외워줘야 돼, 제대로. 이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을 외우고 있듯이, 자, 귀납적 정의도, 자, 몇 가지 식들은 우리가 완전히 익히고 보자마자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하고 이건 외우겠다라는 각오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도대체 귀납적 정의란 무엇이냐? 우리 귀납적 정의는 수열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수열을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를 할 거야, 앞으로. 그럼 등차수열. 자, 첫 번째 기본 점화식은 등차수열의 기본 점화식입니다. 여기다가 등차수열부터 안 쓰고 일단 써볼까? 그 식이 뭔지? 우리 등차수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 우리 다음 항을 만들 때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 우리 공차를 하죠.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 우리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것은 등차수열이구나 알 수 있죠. 그쵸? 자, 이것이 귀납적으로 등차수열을 정의를 한 식이에요.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식이지. 그쵸?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식이 있냐면 2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는데 얘 뭐냐? 우리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어떤 식이 성립했냐면 가운데 항 2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같다.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등차중항. 등차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맞죠? 자, 이 식을 있어 보이게 쓴 거지. 수열을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자,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 그때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서로 같다를 나타낸 거죠. 그쵸?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등차중항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 보고 우리는 이 둘을 딱 보고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수열은 등차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는 등차수열을 정의를 해준 거군요. 그럼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로 문제를 풀어야겠군요. 자, 합을 풀어야 된다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인 2a 플러스 n-1d로 풀어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알던 이제 기본 점화식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점화식 세 번째 거 있어. 그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은 ran이야. 이거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 공비죠, 그쵸? 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죠? 또 우리 이렇게 어떤 식이 있냐면 네 번째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지.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것도 이미 알고 있죠? a, x, b. 자, 요 순서대로 수열이 수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있죠. 가운데 항 제곱한 것과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아. 등비중항이죠. 등비수열에서 성립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등비중항.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 이 둘을 보면은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등비수열을 정의해 놓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군요. 아, 그렇다면 이 수열을 풀 때는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풀면 되고,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면 뭐 r-1분의 첫째 항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을 이용해서 풀던지 1-r에다가 첫째 항에 1-r의 n제곱. 자, r이 1보다 크면 이거 쓰면 되고 r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쓰면 되죠. 그쵸? 아,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군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정화식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난이도 있는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등차, 등비 1, 2, 3, 4번은 끝났어. 5번입니다. 5번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 an 플러스 fn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이것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숫자를 주지 않았어. 식을 줬죠. 앞에 항에다가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면 등차 수열인데 이것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 우리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지? 결국엔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과 그 수열의 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수열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규칙을 찾아서 n항의 식을 잡은 다음에 구하고 싶은 항을 구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우리는 결국 뭘 구해내야 돼? 여기서 추론을 해서 일반항인 AN을 구해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요거 자,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봐. 1부터 넣어볼게요. 자,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F1이네. 다음 n에다 1을 넣으면 A3는 A2 플러스 F2네요. 맞나요? 근데 자, A2가 A1 더하기 F1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슉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A3는 A1 더하기 여기 들어가요. F1 더하기 F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n에다가 3을 넣어볼 거예요. n에다 3을 넣으면 여기 A4는 A3 플러스 F3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다시 얘가 지금 A3였단 말이죠. 그럼 A3 자리에다가 요거를 다시 슉 넣어줘. 제일 슉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에 A1 플러스 F1 플러스 F2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지? F3가 잡혀요. 됐나요? 여기까지? 아,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해야 돼. 왜냐면 봐봐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됐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F1을 더했어. 식에다 1을 넣어서 더했죠? 제 3항은 첫째 항에다가 지금 첫째 항은 다 있어. 첫째 항에다가 F1, 2를 더했고 A4는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1, 2, 3를 더했어요.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1만 더했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1, 2 더했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1, 2, 3 더했어.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F 1, 2, 3, 4를 더하겠네. 그쵸? 대충 이제 감이 왔죠? 이제 추론을 한 거지. 4개 더했어, 다섯 번째 항은. 아하, 그러면 이 수열 n항은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은 놈을 더하겠구나. 자, 요까지 추론이 가능하죠. 자, 일반항을 잡았어. 근데 일반항을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좀 빡세잖아. 그쵸?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식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자, AN은 우리 더하기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쵸? 자, AN은 첫째 항 플러스 자, 시그마 잡을 거예요. 여기 지금 1부터 n-1까지 더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야.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잡아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수열이 항과 항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자,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 AN은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를 풀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수열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이래. 그리고
첫째 항은 1이야 라고 주어줬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요 fn 자리에 요 놈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쵸? 앞에 항에다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이 수열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 일반항은 여기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 식이 fn이었죠? 요게 fn인데 fk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2k 하고 와주면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실수배 2배의 k의 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자리에 n-1 있으니까 2분의 n-1 n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겠어요. 됐죠? 얘가 5번째 정화식입니다.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든 이 수열은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야 라고 추론을 해주면 되고 자, 외워두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외우겠어. 그러면 사실은 다 쭉쭉쭉 대입해서 구하면 되긴 해요. 알았죠? 그래도 알아두자. 그러면 푸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 자, 5번 정화식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은 자,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자, 5번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었다면 자, 6번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에요. 자, 이 수열은 일반항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다? 그 수열의 n항과 합을 구하는 거다. 일단 n항을 구해야 거기다 시그마를 씌워서 sn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n항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n항을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1부터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a2는 f1 곱하기 a1이구나. 자, n에 2를 넣어보면 a3는 f2 곱하기 a2구나. 다시 3 넣어보면 a4는 f3 곱하기 a3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볼까? n에다 4 넣어보면 a5는 f4 곱하기 a4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n이야. an이 되려면 요 n자리에 n-1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쭉 가서 쭉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이제 n에 하나씩 큰 거 넣고 있잖아. n에다가 헷갈리니까 는 안 할게요. n에다 n-1을 넣어주면 여기가 an이 되고 f n-1 곱하기 an-1이야. 이런 식이 나와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는 뭐 해볼 거냐면 여기 수열 전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전체를 한번 곱해볼 거예요. 전체를 싹 다 곱해주면 좌변은 A2부터 시작해서 A2, A3, A4 쭉 가서 AN-1, AN까지 곱해질 거고 우변은 일단은 요 A부터 써보면 A1, A2, A3 쭉 가서 AN-1까지의 곱에다가 F1부터 N-1까지의 곱이 잡히죠. 쭉 가서 Fn-1까지의 곱이 잡혀. 근데 이거 잘 보면 자 뭐랑 뭐가 공통으로 있냐면 A2부터 시작해서 AN-1까지가 좌변 우변에 공통으로 있어요. A2부터 AN-1까지. 그럼 싹 지워져. 지우고 나니까 뭐가 남죠? 좌변에 AN이 남고 우변에는 A1과 식에다가 1 대입한 것부터 N-1까지 더 대입한 값이 남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AN이 남고 우변은 A1 곱하기 자, 식에다 1 넣은 것부터 3 쭉 가서 N-1 대입한 것까지의 곱이 남죠. 그쵸? 뭔가 지금 5번과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5번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더니 AN이 뭐가 됐냐면 첫째 항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가서 Fn-1까지 합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 6번은 앞에 항에다가 식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식에다 1부터 n-1까지 대입한 값의 곱이에요. 그쵸? 아하. 그럼 이런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자, 수열을 요런 수열을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이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첫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가서 식에다 n-1을 대입한 것까지의 곱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첫째 항이 1이고,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은, 자, 이 식이 성립한대요. n 플러스 1분의 n, an. 자, 잘 살펴보면 어떻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든, 자, 요런 모양이죠. 앞에 항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다면 등비 수열이었겠지만, 이건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자, 이 수열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1 곱하기 요 f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어서 곱하라 그랬어. 1 넣어주면 2분의 1, 2 넣어주면 3분의 2, 3 넣어주면 4분의 3. 쭉 가서 n-1 넣어주면 n분의 n-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네. 쫙 지워지고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나오죠? n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자,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일반을 이렇게 구하는 수열, 요것도 같이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쌤이 설명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의 항과 항생의 관계식 7번, 8번 두 개 남았는데 사실 7번하고 8번까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일반항을 외워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은, 현 교육과정은 그 일반어까지 외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식에다 1부터 넣어서 뭐 추론하는 문제로 많아야 한 5항? 진짜 많이 가야 한 8항 정도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터 때려 넣어서 구해라 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자, a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2an 플러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줬고, 자, 첫째 항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추론을 하는 거야. 우리한테 5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일반항을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1부터 넣어요. 그럼 A2는 2A1 플러스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가죠. 2 곱하기 1 플러스 1이네.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A3는 2A2 플러스 1이구나. 지금 요거 계산한 거 3 나왔으니까 3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7이 되네. 그 다음 A4는 다시 3 대입했으니까 2A3 플러스 1이구나. 여기 놓는 거지. 그럼 15가 나오네. 자, n에다가 4 넣어주면 A5는 2A4 플러스 1이야. 대입해주면 이거 31.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31이구나. 자, 지금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관계식에서 구해내는 것들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돼서 그래서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외워서 쓰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추론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기는 했으나 그래도 자, 내가 외울 수 있어. 이해하고 외워낼 수 있겠다. 외워낼 수 있다 하면 사실 5항 구하는 것도 꽤 같잖아. 근데 일반항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항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보자마자 일반항 쓴 다음에 5빵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추론하는 것도 좋지만 추론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한번 외워보자. 외워놓으면 그래도 쓸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수열 지금 6번까지도 지금 너무 힘들어. 이해가 겨우겨우 했는데 7번, 8번까지 하라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일단은 6번까지만 좀 완벽하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번 시작할게요. 7번 점화식. 그러니까 항과항생의 관계식 어떻게 생겼냐면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꼴이에요. 요렇게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얘가 없으면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것은 곱한 데다가 더하기까지 하죠. 그쵸? 자,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을 해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잡을게요. 예를 들어보면 an 플러스 1이 만약에 3an 플러스 2다. 자, 요렇게 주어졌어. 요거 일반항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수열을 등비수열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자, 등비수열 모양으로 바꾸려면 얘가 없었어야 되잖아. 그쵸? 얘가 없었어야 되니까 얘랑 요 항한테 2를 나눠줘 볼게요.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an 플러스 1한테도 알파만큼 빼주고 an한테도 알파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자, 이렇게 나눠줬다면 자,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등비수열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은 요게 다음 항이잖아요. 그럼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준 수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수열은 자, 요 수열 자체가 일반항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n-알파는 이게 일반항이에요.
an-알파는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1 넣어주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an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 an-알파에다가 3의 n-1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죠. 그쵸? 그럼 우리 알파만 구해주면 이 수열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이 1이다 라고 주어졌다고 보죠. 자, 알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식이에요. 이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 지금 우변에 있으니까 상수항 우변으로 다 몰아주면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3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알파가 곧 뭐가 되죠? 2가 돼.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넣어보면 첫째 항은 1이다 라고 주어졌다고 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3의 n-1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an 플러스 1이 4an 플러스 3이야. 그리고 첫째 항이 1이야 라고 주어졌어. 자, 이 수열 어떻게 추론할 거냐면 등비수열꼴로 바꿀 거예요. 등비수열화 하겠다는 거지.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상수항을 요 항 n항과 n 플러스 1항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알파씩 나누어 줍니다. an에도 이렇게 잡고 나면 자,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죠. 왜냐면 요 n항에다가 4를 곱해서 n 플러스 1항 다음 항을 만든 거니까. 그쵸? 그럼 요 수열 자체가 공비가 4인 등비 수열. 그럼 요 수열은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어준 a1 알파가 되고 공비가 4니까 4의 n-1승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n으로 정리하면 a1 알파 곱하기 4의 n-1승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 자, 알파는, 자, 이식으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알파는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었어. 지금 우변의 상수항 마이너스 4알파하고, 그쵸? 마이너스 4알파. 요거까지 넘겨주면,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4알파, 넘기면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3알파죠. 요 놈이 3이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1이니까 대입. 1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다가 4의 n-1승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2 곱하기 4의 n-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추론을 해내는 건데 자 등비 수열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요. 일반항을 추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이왕 일반항을 외우겠다고 지금 쌤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외우는 방법 일반항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일반항 구해요. 그럼 그 구하면 여기서 일반항이 뭐가 나오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빼기 알파의 p 여기 있는 공비 여기 곱해져 있던 숫자 있죠? p의 n-1승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알파는 뭐라 그랬죠? 알파는 상수항 나눠준 거였는데 이 알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알파 구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항 있죠? 이 항 자리에 전부 다 알파를 넣는 거지. 항 자리에다가 둘 다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는 p 알파 플러스 q라는 식이 나오죠. 그쵸? 그럼 넘어가면 1-p 알파가 q 그럼 알파는 1-p분의 q야. 이렇게 해서 숫자를 얻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2 아까 썼던 놈이죠. 그쵸? 자 이걸 보면 일단은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일반항은 첫째 항 1이라고 볼게요. 첫째 항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3의 n-1승 플러스 알파야 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알파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항들을 전부 다 알파라고 놔요. 그럼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2가 되므로 알파값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쵸? 알파값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 1이니까 대입해주면 a1 마이너스 1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승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1 자,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은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또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1 알파 곱하기 p의 n-1승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알파는 an 플러스 1과 an에다가 전부 알파를 대입해서
구한 1차 방정식으로 구한 알파 값이다. 그래서 그 알파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안타깝게도 지금 요 7번 유형은 외우지 않고도 일반항을 추론할 수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런 유형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 가끔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자, 지금 쌤이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화해서 일반항을 추론을 했고 그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고 알파 값을 구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외워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이것을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an 플러스 1인 2an 플러스 1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관계식이에요. 요 숫자도 그렇고 자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래. 이 수열에 일반항을 한번 추론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일반항을 한번 추론을 해보죠. 뭐부터 하냐면 1부터 넣어보는 거야.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2 곱하기 a1 플러스 1인데 a1이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지금 우리는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서 3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다음 n에다 2를 넣어볼게. n에다 2를 넣으면 a3는 자 여기다 2 넣는 중이죠. a3는 2a2 플러스 1이 되고 자 얘가 a2였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지? 2를 곱해요.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2의 1승이 되고 여기 더하기 1이 있고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요. n에다 3을 여기 3을 대입하면 a4는 2a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쵸? 얘가 a3야.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여기 모든 항에 1을 곱하면 얘는 2 곱하면 2의 세제곱 얘는 2 곱하면 2의 제곱 얘는 2 곱하면 2의 1제곱 그 다음 뒤에 1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고 2고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를 추론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 자, 잘 보니까 자, 이 항은 1 여기 거꾸로 보면 1 더하기 2죠. 3항은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제 4항은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4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3항까지 합이지. 그러면 이걸 추론하면 AN은 어떻게 생겼겠어? 거꾸로 써주면 1,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서 이 수열의 n항은 어떻게 생겼죠? 2의 n-1승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이므로 2-1에 첫째 항 1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일반항을 잡아줘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쭉 넣어서 추론해서 AN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가끔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있고 자, 요거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과 동시에 쌤이 아까 구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에 항광상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첫째 항 빼기 알파에다가 Pn-1 플러스 알파야 라고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면 이 수열은 일반항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일반항은 첫째 항 1이라고 했고 1-1 일단 알파 그대로 쓰고 P가 2죠? 그럼 2의 n-1제곱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알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냐면 여기 모든 항을 다 알파라고 놓고 그럼 an 플러스 1도 알파, an도 알파 이렇게 놓고 1차 방정식으로 알파 값 구해주면 돼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이거 묶어 써주면 2의 n승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나오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자, 8번째 점화식입니다. 자, 진짜 8번은 형 교육과정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학교 내신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 학교 또는 선생님들이 조금 따로 많이 써줬어. 왜냐면 선생님들은 우리들은
이 교육과정 이전에는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알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PAN 플러스 2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꼴의 항광 사이의 관계식이고 요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경우에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써보면 뭐가 있을까? 0이 되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4AN 플러스 1 플러스 3AN은 0 이렇고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은 2다 라고 주어진 이런 수열에서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줬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이거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AN과 AN 플러스 1항과 AN 플러스 2항 사이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요렇게 뺀 거, 요렇게 뺀 거. 자, 좌변에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 우변에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을 잡을게요.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이어야 돼. 근데 AN 플러스 2는 여기 하나 나왔고 AN도 여기 하나 나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개수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맞죠? 얘 여기는 요 AN 플러스 2의 개수는 1로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개수가 맞았어. 그러면 AN의 개수를 맞춰줘야지. 그쵸? 이게 지금 넘어갔잖아, 우변으로. 그러면 AN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일 테니 여기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3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20. 요거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겨주면 요 같은 꼴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여기 살펴보면 자, 얘를 우리가 n항이라고 보면 자, 요걸 통째로 n항이라고 보면 요거는 n 플러스 1항이 되죠. 자,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저 뒤에 모양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수열을 n항이라고 보면 요거는 n 플러스 1항이야. 그럼 요 모양이 통째로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걸 그대로 일반항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 n에 관한 식이야. n항이야. 근데 n항에다가 3을 곱해서 n 플러스 1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 이루는 거고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이게 등비수열이라 그랬죠? 그럼 첫째 항은 1 넣어준 a2 마이너스 a1 그리고 공비가 3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승이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a2가 2였고 a1이 1이었어 그럼 2하고 1 여기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2 빼기 1은 1이니까 이렇게 되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우리 몇 번 모양이 된 거죠 이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번 모양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어. 다음 항을 만드는데 지금 뒤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얘죠. 그럼 n 플러스 1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첫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자, 앞에 항에다 fn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은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부터 넣어보면 3의 0승 플러스 3의 1승 플러스 3의 2승 플러스 쭉 가서 3의 n-2승 여기까지의 합이죠. 그쵸? 그냥 위로 올려서 쓸게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정리가 돼요. 1 플러스 여기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r-1에 첫째 항이 1 공비 r이 3에 지금 항의 개수 n-1개죠. 왜냐면 1부터 n-1까지 넣기 때문에 n-1 항의 합이에요.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통분하면 2분의 2 플러스 3의 n-1승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2분의 3의 n-1승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세 항을 더했어. 근데 PQR 개수의 합이 0인 경우 요 n 플러스 2항의 개수를 일단 1로 맞춘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과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주어졌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준다. 자,
자,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들은, 자, 사실 1부터 넣어서 추론할 수 있으면 되기는 해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내용 설명이었습니다.